지금 이맘때가 뭐 딴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다시피 모든 우리 교수님들이 학원을 여러 개 다니잖아요. 다 비슷비슷해요. 이맘때가 슬럼프가 가가지고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대한민국 주부가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 힘들어도 가자. 그는 뭐 돈 한 벌에도 얼마 안 되는 거 그냥 가자. 돈이 아까워서 온 거야. 아휴, 그만두자니 돈이 아깝고 가자. 책 아무 것 빼. 딱 피니까 공시법 책이야. 내가 다 알아. 공시법은 3글자인데 그걸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정신이 몽롱하니까 공장을 보고 꺼냈다가 오니까 신자가 보이는 거야. 자, 책 보겠습니다. 주택의 공급입니다. 저를 볼래요? 주택 보면 말 그대로 용어 중의 파트입니다. 주택을 건설해요. 큰 틀에서 건설하는 과정 절차를 통해서 공사 완료가 되면 사용검사 받았죠. 받고 주택을 공급합니다. 근데 마지막 파트가 공급 파트입니다. 공급 다 한 다음에 주택이 오래가 되면은 이 주택에 못 살아요. 그 마지막이 뭡니까? 리모델링. 그렇죠? 주택 공급 마지막 뭐라고요? 리모델링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핵심 포인트 여기 보세요. 주택을 공급할 때 주택의 공급인데요. 공급할 때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물론 우리는 선 미리 뽑지만 원칙상 뭐잖아요, 그죠? 입주자를 모집해가지고 그에게 공급합니다. 이럴 때 먼저 여기서요. 입주자를 모집할 때 사용검사권자인 시군구청장의 승인받아요. 그러면 왜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서울시장인데 사용검사권자는 누구냐? 구청장이냐? 그러니까 큰 것은 서울시장이 하고 일일이 마지막으로 좁은 것들은 알아서 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입주자 모집도 국장이 하는 대로 이상하잖아. 서울시장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구에서 하라. 그래서 사용검사하고 입주자 모집 승인은 누가 한다고요? 시군구. 그래서 입주자 모집할 때에 시군구에 뭘 받아라? 승인받아라. 대신에 복리시설은 뭐요? 복리시설은 요거는 신고해라. 요게 포인트예요, 포인트. 다만 더 중요한 거 공공사업주체. 물론 국가, 지자체, 토주공, 지공 그 외 공공이 있으면 무조건 뭐라고요? 공공사업자, 공공주택사업자로 부릅니다. 자는 승인도 안 받고 신고도 안 하고 됐죠? 박스 안에 보세요. 박스 안에 1번 공급 요건인데 박스 안에만 보시기 바랍니다. 1번 사업주체 공공주택사업자 제외 밑에 시군구에 승인받아라 뭐 할 때 입주자를 모집할 때에 아시겠죠? 모집할 때 뭐라고요? 시군구에 승인받아라. 복리시설은 뭐라고요? 신고하라. 그래서 1번에 아예 별표 세게 별표해요. 이왕이면 크게 해. 크게 안 보여. 이게 뭐야? 그게 쫙쫙쫙쫙 해봐 이렇게요. 작다니까. 눈에 확 뜨게 해. 이거 다음 주 가면 이거 버릴 거야 이거. 여러분들 보면은 사람마다 성격이 있어요. 저는요 공부할 때는 좀 지저분해야 돼. 막 줄도 막 그림 긋고 동그라미 다 하고 색칠도 하고 글도 막 쓰고. 왜? 들을 때는 알지만 막상 집에 가면은 뭐였더라 몰라. 그러면 나만 읽으면 알 수 있는 나만의 방식으로 낙서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남들이 뭐라 하는 건 내 책이니까. 근데 그거를 차를 대고 줄을 끊고
빨간불 백동그라미 하고 현관 색칠하고 난 다음에 하고 나니까 뭐 지들 벌써 한 장 뒤에 하고 있잖아 벌써. 찔리지?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막 거. 여러분들 하도 줄거 가지고 요약집에 내가 다 해놨어. 자, 그 다음에 2번. 저 인간이 첫 번째 시간은 가만히 있더니만.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주택을 공급할 때 1번 됐고 2번 박스 안에 국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줄거 보세요. 벽지, 바닥재, 주방용구, 조명기구 요것만 메모. 다 같이 시작. 벽지, 바닥재, 주방용구, 조명기구 하든 이런 것 등등 있다면 이런 것들을 제외한 동그라미지. 요거 빼놓고 나머지는 가격을 따로 제시해서 능력에 맞게 좋은 것, 중간 거 알아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럼 반대로 말하면 벽지, 바닥재, 주방용구, 조명기구는 가격을 따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이미 벌써 다 분양가에 반영돼서 저를 보세요. 아파트 분양받아서 현관문용어 다 들어가니까 벽지 있어 없어요? 있잖아 벌써. 없다 이상하잖아요. 자, 현관도 있어요 없어요? 싱크도 있어요 없어요? 다 있잖아. 이건 뭐냐? 분양가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이미 샀기 때문에 그 얘기예요. 벽지 있어요. 발라져 있어요. 바닥재 발라져 있습니다. 주방용구, 싱크대, 조명기구, 현관도 다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빼고 그러니까 이거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아파트 분양 받을 때 이미 있는 것들은 제외한 그 얘기죠. 특히 제외한 가격을 제시하라 중에 대표적으로가 뭐냐? 뭘까요? 바로 따라합니다. 샤시. 뭐죠? 어디 있죠? 발코니 있는 거. 그걸 말하는 그거를. 그 다음 맨 밑에 공공주택 사업자는 그냥 한 번만 복습할 때 읽어주면 끝. 왜? 읽어보는 순간 공공인지 아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읽지 않을까봐 읽습니다. 국가, 지자체, 2번 토지공, 3번 지공, 4번 공공기관 중이니까 그 중에 공공기관. 그 다음에 5번 동그라미 하세요. 안 읽을까봐. 그래, 안 읽을까봐. 뭡니까? 1부터 4 국가, 지자체, 토지공, 지공 등등이 뭡니까? 50% 초과했으니까 초과니까 무조건 나머지 민간 다 봐도 공공이 많아. 그죠? 네. 그래서 공공으로 본다는 얘기죠. 출자 50% 초과 출자 설립하는 법인. 6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죠. 주택도시기금 또는 1부터 4 국가, 지자체, 토지공, 지공 마찬가지입니다. 총지분 전부를 출자하여 설립한 투자회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승인도 안 받고 신고도 안 한다. 상관 2번 견본주택의 마감재 목록표 생긴데요. 이 부분을 가장 하기 싫어해요. 하지만 해야 돼요. 잘 나와요 시험에. 하지만 하고 나면 별거 아닌데 쉬운 것들만 할 필요 없습니다. 쉬운 것들을 저를 보세요. 앞으로 하다 보니까 뭐 2개월 아까 뭐 3년 나오잖아요. 그죠? 그거 잘 안 나와요. 작년에 딱 한 번 나왔으면 30%. 그러니까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내가 안 해요, 잘. 근데 그런 것들도 기어코 외우고 있네, 또. 하지 말고 요거. 물론 올해가 뭐 올해 반드시 나온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잘 나온다 그 얘기죠. 1번 가로 1번 사업주체가 시군구청장에 뭘 받으면 승인 요거 승인 받아라 요잖아. 입주자 모집하려면 뭘 받아라? 승인 받아라. 요때 승인 받으려고 할 때에 아시겠죠? 할 때에 자 밑에 세 번째 줄에 보시면 끝에 가로 안에 거 줄이겠습니다. 마감 자재 목록표 줄 긋고 동그라미 1번. 세 번째 줄에 끝에 마감 자재 목록표 줄 긋고 동그라미 1번. 바로 밑에 영상물 등. 그러니까 견본주택의 각 실에
내부를 촬영한 줄여가지고 영상물 등 줄 긋고 동그라미 2번 요 두 가지를 누구에게? 승인권자에게 제출해라. 입주자 모집할 때 요 두 가지를 같이 동시에 제출해라 그 얘기죠. 해라. 그런데 저를 보세요. 국가, 지자체, 아까 등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승인 안 받는다면서요. 그러면 승인 받을 때 제출하 말이 안 맞잖아, 그죠? 그럴 때 맨 위에 다시 첫 번째 줄에 1번 가로 안에 첫 번째 줄 끝에 국가, 지자체, 토주공, 지공은 승인받지 않기 때문에 언제 줄 거예요? 견본주택을 건설할 때, 모델하우스 건설할 때, 그때 마감자재 목록표 그 다음에 플러스 영상물 등을 제출하라 그 얘기죠. 그래서 1번 잘 봐야 되고 2번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입주 예정자에게 줄 것이에요.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어떤 것들을 그 밑에 박스 안에 특히 1번 동그라미 하세요.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 목록표. 저를 봐요. 우리가요 주택법을 배웠으니까 알지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솔직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부담받으면 그냥 평당 얼마야? 괜찮네? 계약금 내고 중도금 1, 2, 3 내고 잔금 내고 들어가면 땡이에요. 대부분 99% 다 그래요. 마감자재가 견본주택하고 질이 어떤가 재보고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꼼꼼한 자는 그걸 알아봐야 됩니다. 왜? 모델하우스는 진짜 눈에 혹 가도록 잘 해놨습니다. 재질 좋아. 그런데 나중에 부담과 들어가니까 뭔가 껄쩍지근해. 뭔가 비싼 것 같은데 달라. 따지고 묻고 알아보니까 질이 옛날 질이 아니고 회사도 다르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그러니까 미리 견본주택 그때 설립할 때 앞으로 아파트 건설하면 요거 질 요거대로 마감자재 할 것이야 라고 다 정보를 제공하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좋은 말이야. 안 해서 그렇지. 그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쉽게 하시고요. 3번 시군구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영상물 등 있죠. 위에 1번과 2번을 사용검사 이후에 아파트 다 사용검사 받고 얼마 이상? 최소 2년 이상은 보관해야 됩니다. 누가? 시군구가. 왜 사업 주체가 아니고 왜 시군구야? 예? 사업 주체가 보관하는 게 아니고 왜 시군구 하냐고. 예? 다시요. 승인. 맞는 것 같은데 뭔가 좀. 아니요. 틀린 거 아니에요. 확실하게 내가 이제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죠. 아니, 사업 주체가 왜 안 합니까? 왜 보관 안 해요? 없으니까 안 하지, 없으니까 안 하지. 그 얘기한 적 1분도 안 됐잖아. 그 위에 1번과 2번을 승인권자에게 제출하니까 그 서류 지금 누구한테 있어요? 시군권자한테 있잖아, 승인권자한테. 그러니까 당연히 시군구청장인 승인권자가 보관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얼마 이상? 그렇죠. 2년 이상은 보관해라. 그 얘기죠. 이럴 때 입주자가 열람을 요구하면 반드시 의무적으로 공개를 합니다. 근데 대부분이 이런 일이 없어요. 그냥 들어가 살면 끝이야. 먹고 살기 바쁜데 뭔 놈이 공개야. 하지만 요즘은요. 지금은 뭐 그런 경우가 없는데 과거에는 정말이에요. 정말 막 이런 모델할 수 있는 재질과 다르게 한 경우가 많았어요. 그것 때문에 막 분쟁이 일어나고 그렇죠. 하루아침에 아파트 안에 있는 복도가 하루가 멀다고 갈라져요. 왜? 질이 안 좋으니까. 그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4번. 저를 보세요. 이거는요. 저를 봐요. 모델하우스 마감자재가 A인데 A면은 나중에 아파트 건설지에도 A로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B로면 원래 안 되는 겁니다. 근데 B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A 회사가 망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A로 하고 싶어도 못해. 그럼 B로 해야 돼. 이때 B로 할지라도 A에서 가지고 있던 A 재질, 그 질 이상, 이하. 이상. 그 얘기입니다. 바로 몇 번이? 4번이 마감자재 생산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해서 밑에, 바로 밑에 마감자재 목록표에 마감자재와 다르게 동그라미 하세요. 다르게 할 수밖에 없다면 밑에 당초의 마감자재와 뭐라고요? 같은 질 이상. 여기 포인트예요. 시험에 같은 질 이하라고 나오거든요. 같은 질 이상. 그 이상으로 설치해라. 그러면 설치하는 건 좋아. 그럼 그렇게 한다고 입주 예정자에게 알려줘야 돼? 비밀리 해야 돼? 그게 바로 5번. 5번. 그 목록표와 자재와 다른 마감재를 설치할 때는 아무리 같은 질 이상을 지라도 그 이상을 한다고 밑에 입주 예정자에게 알려줘라. 그냥 알고 나니까 별거 아니죠, 그죠?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잘 나와요. 자, 넘기세요. 오른쪽. 자, 이제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평당 분양가 1000 했다면 상한제가 있는 것이 우리한테는 좋은 겁니다. 그래야 그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면은 그 분양가를 초과해서는 분양할 수 없습니다. 이건 항상 유지가 돼야 돼요. 이거는, 네. 안 되면은 저도 가만 안 있을 겁니다. 사랑도면 할 거예요. 이 좋은 거니까. 이게 만약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치 않으면은요, 대한민국의 고가 주택 분명히 지금보다 더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은 주변 사람 하여금 위해감 조성하고, 물론 그 집에 내가 살 거지만, 여러분 중에. 그래서, 물론 고급 주택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절제되는 거거든요. 자, 첫 번째, 공공주택. 공공택지죠. 한마디로. 공공택지는 요거 네 글자로 끝난 겁니다. 무조건 100%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 그 이하도 더 이상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민간주택, 자, 정확한 용어는 뭡니까? 공공택지 외의 택지입니다. 시험에는 법률 조문대로 나옵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배울 때는 뭐라 하려고요? 우리가 민간택지로 공부하자. 그래서 시험장에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가 민간택지다라고만 알고 있으면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에 여기가 이만큼의 택지가 있는데 반틈은 이거는 공공택지고 나머지는 민간택지라 했을 때에 공공택지는 전부 다 뭐라고요? 전부 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고 민간택지는 그 중에 일부만 뭐라고요? 이렇게 일부에 대해서만 받는다 그 얘기죠. 그 나머지는 이런 데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야. 내 땅이니까 나 평당 1억 할래. 하세요. 그러면 있는 자가 들어가든 말든 하겠지, 그죠? 그럼 여기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받을 때 이렇게 민간택지 중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도록 지정하는 이 지역 누가 한다고요? 바로 국장이 지정한다. 뭐 거쳐서? 심의 거쳐서. 물론 이제 시도 이렇게 합시다. 더 정확히 말하면 국장인데 시도 의견 듣고 중앙도계위 심의 거쳐서 지정합니다. 이렇게 일단 이렇게 더 세부적으로 말하면은 일단은 심의 거쳐서 지정한다까지 알고 그 전에 지자체장의 의견을 듣는 것도 있긴 있다라고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이 지정한 요 안에서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다. 이럴 때, 자, 책 봐요. 1번 적용주택 사업주체가 누구에게? 일반인에게. 일반인 동그라미 하세요. 당연하죠. 얘는 지금 뭡니까? 그냥 공개적으로 하는 겁니다. 조합이 아니에요.
강명시에다가 여기다가 내가 아파트 10개 건설한다. 그럼 누구든지, 그죠? 누구든지, 강명 시민이 아닐지는 일반인 누구든지 와서 구경하고 마음에 들면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일반인. 왜? 얘는 조합이 아니니까. 일반인 동그라미에서요.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다음은 밑에 일단은 다음의 줄거서요. 밑에 바로 밑에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해야 된다. 당연하죠. 넘깁니다. 어떤 택지? 다음이 바로 1번이 공공택지고 2번이 뭡니까? 민간택지 중에서 국장이 심의 거쳐서 지정한 지역. 2번 적용 제외.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1번과 3번 정도. 왜? 2번 나온 적이 없습니다. 왜? 2번은 내고 싶어도 지문이 너무 길어. 읽다가 숨차 죽어. 그래서 안 냅니다. 1번 도시형 상가주택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3번 하필이면 관광특구 안에서 어디에서요? 그래, 관광특구가 아닌 지역 안 됩니다. 관광특구로 지정된 그 안에서 밑에 50층 이상 또는 150m 이상 뭐를 공동주택을 아파트죠 뭐 그죠 아파트 50층 이상 또는 150m 이상입니다. 1번 뭐라고요? 도시형 상가주택. 3번 어디에서? 관광특구에서 뭔 주택을? 공동주택을 몇 층? 몇 미터? 아시겠죠? 이럴 때 반드시 뭐라고요? 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특히 관광특구는요 아무래도 조금 관광지다 보니까 좀 비싸잖아요. 음식값도 비싸고 1,000원짜리가 3,000원 받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5월 달에 요약집 가지고 이제 주택법 공부할 때 미리 얘기할게요. 그때도 하겠지만 용호정의 파트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이제 공부할 때 요 두 가지를 끄집어서 같이 정리합니다. 그때 할 겁니다. 미리 얘기하면 도시형 생활주택 300세대 미만이에요. 국립주택 규모예요. 도시지역이에요. 하지만 85제곱미터 이하까지만 가능해요. 왜? 도시지역이니까. 해놓고 난 다음에 이제 바로 이어서 얘는 감리자를 적용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감리자 적용 X예요. 또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제 한꺼번에 같이 이제 정리할 겁니다. 자, 그러면 분양 가격. 택지비하고 건축비죠. 분양 가격은 먼저 해서 줄 거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땅값 플러스 건물값이에요. 그냥 쉽게 말하면 가격은 택지비 여기 있는 거니까 택지비 플러스 무슨 비? 건축비. 그렇죠? 땅값 플러스 건물값. 그런데요, 여기 택지비하고 이제 건축비가 어떻게 계산되느냐? 택지비는요, 요것도 요거 공공택지일 때 택지비니까 공공택지일 때 하고 두 번째 민간 택지일 때가 택지비 산정이 다릅니다. 자, 책 봐요. 먼저 그 박스 안에 보니까 기본적인 내용을 보겠습니다. 택지비 1번 공공택지는요 공급 가격 플러스 국령으로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 금액이 있는데요. 그냥 국령에서 정한 금액이죠. 얘는 뭡니까? 공급 가격 플러스 국영으로 정하는 가격.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민간은 뭡니까? 얘는 감정 가격입니다. 플러스 국영이요. 아무튼 공공택지는 아무래도 좀 저렴하기 때문에 이렇게 공급해야 되겠다라고 조금 이렇게 좀 민간보다 좀 나은 가격으로 이미 정해놓습니다.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고요. 민간 택지는 감정가 플러스 국영입니다. 보세요. 이번에
민간 택지, 즉 공공택지 외의 택지는 뭐라고요? 감정평가한 가격. 이거 뭐예요? 감정가격 플러스 국영. 요까지만. 밑에 보지 마시고요. 그래서 저를 봐요. 그래서 공공택지니까 공가격이야. 공공택지 아시겠죠? 공공택지 공가격. 민간택지 ям정가격. 민간 ям정. 공공 민간 ям정. 됐습니다. 아유 쪽팔려. 저 다음에 쪽팔려는 욕 아닙니다. 거기다 치읓자 적으면 안 됩니다. 자, 건축비. 건축비는요, 얘는요, 건축비는 실질적으로 공공과 민간 택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공공택지에 건물 지으나 민간 택지에 건물 지으나 같은 자재라면 건축비는 똑같아요. 그렇죠? 강남에서 아파트 짓나? 저기 시골 지방에서 아파트 짓나? 땅값의 차이지만은 건물값은 똑같은 자재라면 똑같아요, 똑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택지하고 할 필요 없죠. 다만 그래서 얘는 뭐냐? 바로 기본형 건축비가 있는데 얘를 누가? 국장이 이미 딱 정해놓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플러스 국영이에요. 일단은 국장이 나오죠. 거기 건축비. 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비 뭐라고요? 기본형 건축비 플러스 뭡니까? 국영. 쉽게 말하면 우리가 차를 구입하면 기본형 플러스 옵션. 그거예요, 그거. 기본형 플러스 옵션. 하지만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얘가 원칙이에요, 원칙.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가 무조건 이게 원칙인데 밑에 쓸 거야. 예외적으로 시군구가 나오죠. 시군구가 지역 특성 고려해서 국정으로 따로 고시할 수도 있다. 자, 원래는 국장이 하여야 한 걸로 해야 되는데 시군구가 할 수 있다. 거기까지 같이 봐야 됩니다. 한번 분양 가격의 공시 의무 당연하죠. 저를 보세요.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닙니다. 공공택지에서 아파트를 이렇게 건설하든 민간 택지에서 건설하든 간에 당연히 분양가가 얼마다. 평당 1,000, 민간도 1,000. 그러면 공공, 민간 다 공시하는 건 당연하죠. 그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1번 공공택지 일단 마지막 줄 분양가격을 공시해야 한다. 가로 2번 민간택지 세 번째 줄 똑같아요. 분양가격을 공시해야 한다. 이렇게 상식적인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민간택지는 공시하는데 공공택지는 안 한다라고 지문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럴 때 공공택지 다시 봅니다. 이때 공공택지는 분양가격 공시 누가 하느냐? 누가요? 사업주체가 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민간택지 누가 합니까? 시군구가 해요. 왜? 지정권자가 국장이니까. 그죠? 국장이니까. 행정청 중에 가장 막내가 시군구예요. 시군구. 그 정도 넘깁니다. 3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입니다. 상한제. 당연히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이 말 나오면은 다르게 따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요거 얘기. 그죠? 그러니까 국장이 그러면 당연히 민간 택지 중에서 지정하는 요걸 말하는 거구나. 요걸. 그렇죠? 그러니까 국장은 주택 가격 확률이 물가보다 현저히 높아요. 이거는 뭐 외우는 게 아닙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아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 지역의 주택 가격 등등등이 주택 시장 여건 등 고려했을 때에 주택 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 그게 바로 청업박스에 있는 1, 2번 요거 말하는 겁니다. 이런 지역은 뭐를 해서 심의 거쳐서
똑같은 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까 내용을 국장이 지정할 때 심의 거쳐서 지정해라. 이 말을 좀 세부적으로 풀어놓은 겁니다. 맨 끝에 심의 거쳐서 지정할 수가 있다. 이것을 외우려고 작정하잖아요. 이거 못 외워요. 외운다 할지언정 시험에 나온 적도 없어요. 단 하나, 1번에 3번만 한 이유가 모든 나오는 그곳 대상자의 공통 요건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하나는 알고 가자. 아시겠죠? 자, 1번에 3번이 뭐냐?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 공급이 있었던 몇 개월 동안? 2개월 동안. 2개월 동안. 밑에 청약 경쟁률이 월 평균 5대1 초과. 근데 그 주택이 하필이면 국민주택이라면 10대1 초과입니다. 2개월 5대1, 10대1. 이거는 공통적이기 때문에 한 번쯤 해볼만 하다. 위에 거 3개월간인데 또 12개월간 2배 초과. 한 번쯤은 뭐 시험장 가기 전에 뭐 보고는 하지만은 지금까지 나온 적도 없고요. 제가 또 권하지 않습니다. 설령 7문제 중에서요, 한 문제가 설령 나온다 할지라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왜? 그동안 잘 나오는 부분들을 오히려 공부하는 게 나아요. 나아요. 3번만큼은 따라요. 2대1, 5대1, 10대1, 2개월, 5대1, 10대1, 2, 5, 10. 그러니까 2개월, 5대1, 10대1, 2, 5, 10. 끝됐습니다. 2, 5, 10. 2 곱하기 5는 10. 쌍걸 2번. 의견 정치. 국장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할 때 시도지사 의견을 들어라. 요거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보세요. 국장이 심의 거쳐서 지정하는데 요거 뭐예요? 의견을 듣고 가라. 결국 뭡니까? 국장은 시도지사 의견 듣고 첫 번째 중앙도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한다. 이 말이죠. 결국은 그죠? 예. 묶으면은 가로 2번 지정되면 국장은 지정되면 맨 끝에 공고하고 공고 알려주고 여기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야 라고 지정되었다고 공고하고 시군구에게 통보한다. 요거는 틀리게 절대 안 합니다. 그냥 지문에 옳은 지문으로 나올 뿐입니다. 나올 뿐이에요. 지정되면은 공고하고 통보하라. 해제 1번 심의 거친다. 요게 뭐냐? 해제 의무적인 해제입니다. 국장은 지정권자 국장이니까 해제도 누가 합니까? 국장해요. 언제 합니까? 요것도 지정한 이후에 필요가 없어요. 한마디로 그냥 필요가 없어요. 이제 그때 똑같이 심의 거쳐서 해제합니다. 지정할 때도 심의 거쳐서 지정하고 해제할 때도 심의 거쳐서 해제하는데 해제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적입니다. 해제하여야 한다. 해제할 수 있다 하면 안 됩니다. 지정은 할 수 있다요. 지정은. 해제는 반드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번의 심의는 해제 의무 국장이 어찌보면 직권으로 해제한다. 그 얘기죠. 직권으로 심의 거쳐서 해제하여야 한다. 3번은 요청받아서 해제할 수 있다. 그죠? 직권으로는 해제해야 한다. 요청이 왔을 때는 해제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1번 보시면 누가 시도지사가 누가 시군구가 누구한테 국장한테 파란 글씨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계속 지정할 필요가 없어요 라고 지정권자인 국장에게 해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그럴 때 알아서 내가 바로 해제해 줄게가 아니라 2번 두 번째 줄에 심의 거쳐서 아시겠죠? 심의 거쳐서 중앙에 있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여기는 이제 중앙지방 이름 안 씁니다만 일단은 심의기한 심의 거쳐서 얼마 내에 40일 저를 보세요. 이따가 나올 때요 공통된 게 요거 두 개예요. 첫 번째 아까 2, 5, 10 공통되고요. 무조건 해제 요청은 위에 직권할 때는 해제해야 한다. 똑같아요. 요청받을 시에는 심의 거쳐 해제하는데 얼마 내에 40일도 똑같아요. 그래서 공통된 것들을 보면은
좀 편리하겠죠. 40일 내에 해제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심의 거쳐서 결정을 하라 그 얘기죠. 그러면 하겠다 아니면 말겠다 어느 형태든 결과가 나오면은 시군구에게 통보를 해야 한다. 밑에 청구박스 이거 중요합니다. 분양가 심사위원회 평당 얼마나 할까요? 1,500 할까요? 1,000원 할까요? 그 심사위원회 특히 1번 시군구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이래 보시면 돼요. 하여튼 사용검사 이후로 웬만한 일들은 전부 다 시군구예요. 지정권자를 빼놓고 사용검사 시군구 분양 아까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받는 자도 시군구. 그러니까 분양가, 분양가격을 산정하는 심사위원회도 시군구. 지정권자는 국장이지만 심사위원 누가 합니까? 시군구. 시도가 아니에요. 과거에요. 여기 시군구를 시도로 바꿔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시도지사 X라고 적어주시면 공부할 도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할 때 이거 다 요령. 잘 보세요. 앞에서 공부를 주셔왔습니다. 주택 건설, 주택 조합부터 나올 때, 주택 조합도 시군구. 그죠? 시군구. 그리고 사업개별 승인만 살짝 넘어가서 사용검사부터 시군구. 입주자 모집도 시군구. 분양가 심사위원회도 시군구. 리모델링 허가도 시군구. 희한하죠, 그죠? 니만 희한하지. 시군구, 이런 것. 이런 것들을 저랑 반복해서 제가 자꾸 내가 또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약집 할 때도 내가 또 설명할 겁니다. 그 문제풀이를 할 때 그냥 자연스럽게 체킹할 수 있어요. 무조건. 우리가 구구단을 암기해서 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그냥 머리에 박힌 겁니다. 그렇죠, 그죠? 한번 해볼까요? 했던 거 같아요. 아니, 저리 봐요. 2, 5? 그래, 쉽잖아. 너무 쉬워. 자, 12 곱하기 15? 나한테 올까, 벌써? 자, 설치 운영 누가 한다고요? 시군구. 그리고 2번, 시군구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있으면 얼마 이내에? 20일 이내, 요것도 30일로 바꿔냅니다. 20일. 시군구 20일 이내에 설치 운영해라. 3번까지입니다. 만약에 사업주체 하필이면요, 공공이에요, 국가예요, 지자체, 토주공, 지방공사라면은 그냥, 절 보세요. 항상 그렇잖아. 국가, 지자체, 토주공, 지공, 승인도 안 받아, 신고도 안 해, 다 안 해. 소유권하고 확보도 안 해. 그죠? 다 내가 해. 그러니까 심사도 내가 해.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기관의 장이, 요 4명의 기관의 장이 설치를 한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한다.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한다. 1, 2, 3번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예.